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이구산업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이구산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이구산업이 가격적인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진짜 반등일까?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이슈 체크 해봐야 되겠죠. 현재 세계 최대 생산 기업 중인 하나인 이 코델코가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오늘 또 시장 리뷰와 함께 주가 리뷰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이슈와 관련해서 뉴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구리 가격과 재고량까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코델코가 월간 생산량의 목표치가 미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네요.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목표치 대비 8.6% 모자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목표치보다 6.1% 적은 양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진 것은 아니고 계속돼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19년부터 해서 이게 공급적인 측면이 500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년도 들어서는 500 초반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23년에는 400만 톤까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공급적인 측면 역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대비해서 이 공급적인 측면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구리 생산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리를 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물이나 원석을 분쇄하는 데도 필요하겠고, 이 불순물을 분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세척까지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생산량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광산의 30%에서 그리고 50% 정도가 이 물이 부족한 이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코델코 역시 이미 극심한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현재 한 20년 만에 가장 작은 구리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겠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곳곳에 가뭄 현상이 벌어지면서 구리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2050년까지 이 구리 광산의 54%와 코발트, 리튬의 같은 14%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뭄 피해로 인해서 이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50% 이상을 육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구리 가격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과 하락을 동행하는 게 이 구리의 선물 가격 또는 재고량 이런 게 함께 동반이 됩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5월달 중순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연일 좀 하락을 해주고 있죠. 이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구리 재고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앞서는 가운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구리 가격 역시 선물 가격이 현재 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재고량은 오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6월 26일,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재고량이 제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가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량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구리 가격이 좀 재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량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쪽 구간대라고 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서 좀 잘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의 소폭 반등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뭐 구리량 그리고 구리 재고량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도대체 가격 상승이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전선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는 뭐 세명전기가 아무래도 구급류 관련해서는 또 전기 전선 관련주에 있고, 최근에 KBR 메탈이 전선 그리고 구리 같은 어떤 이슈를 갖고 또 어제 주가 18%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 대한 전력 수요가 또 부족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전선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었고, 이 결국 전선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구리 관련주들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길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구산업은 단기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다시 추세를 돌리기에는 구리 재고량이 빠지는 흐름이라던가 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 흐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고량 부분에 있어서와 그리고 가격 체크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